이렇게 전국에서 2012년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예비 후보자님들을 모두 뵈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총선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2년의 총선은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는 만만치 않은 선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한나라당은 130여 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지난 18대 국회에서 80석으로 떨어졌습니다. 야당이 낙마할 때는 7, 80석으로 떨어지고 한나라당이 힘들 때도 130석을 얻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총선 구도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실정의 반사이익만으로는 도저히 총선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국민이 어떤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가? 국민의 삶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그 요구를 우리 예비 후보자님들이 확실하게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거센 파도처럼 몰려들고 있습니다. 국민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와 혁신, 국민의 삶의 요구를 정확하게 드러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점을 확실하게 알고 국민들의 삶에 밀착된 정책과 삶의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공천혁명을 약속했습니다. 이 공천혁명의 핵심은 공정입니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밀실, 개파, 실세공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앙당의 이러한 공천혁명의 공정성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되 여러분 중에 각 지역구에 한 명만 공천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승복해야 됩니다. 이 승복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선진국이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공정하게 싸워서 이기면 지는 분들은 이기는 분에게 힘을 보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야권연대가 시작됩니다. 야권연대를 통해서 우리는 1대1의 구도를 만들어서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선거법하고의 싸움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선거법하고의 싸움에서 깨끗하게 이겨야 끝까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에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그 선거법과 규율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착각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이번에 선거도 모바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혼돈하고 헷갈리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회를 가졌으니까 이것을 잘 들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에 특히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2012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 경선 기준에 가장 많은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무국에서 이렇게 중대한 시점에 아무런 그 시험에 안 나오는 과목을 설정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강철규 공심위원장께서 이번에는 공천 심사 기준으로 당의 가치와 철학에 부합하는 정체성을 중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이번에는 정체성이 과거 18대에는 10점이었습니다만 2배로 해서 20점입니다. 지금 제가 10분 동안에 말씀드릴 내용도 시험에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의 철학과 가치에 부합하는 인물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갈등과 분열, 혼란을 가져와서 국민들을 실망시킬 수 있고 또 그것이 연말 정권 교체에 큰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당선돼야 되겠지만 당의 가치와 철학에 부합하는 정체성을 갖춘 분들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민주당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강령 정책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로 비유하자면 당헌은 헌법과 비슷할 것입니다. 강령 정책은 헌법의 전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쪽에 우리 이제 강령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당법 12조와 28조를 보면 정당은 강령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강령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민주통합당의 강령 정책의 기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0대 기본 가치, 3대 기본 목표, 그리고 24대 정책 과제로 구성이 됐습니다. 10대 가치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진보적 가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혼재되어 있어 들어가 있어서 잘 찾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자유, 평등, 인권, 민주, 노동, 연대, 정의, 평화, 생태, 복지 이게 이제 우리 강령 정책에 들어가 있는 10대 가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야권 통합을 하면서 노동, 연대, 정의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10대 기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통합당은 3대 기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첫째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경제민주화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합니다만 내용은 이렇게 말씀해 보시라 하면 참 어렵습니다. 경제민주화는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제활동의 성과를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사회 양극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 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성장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민주화는 매우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그럼 뭘 생각하고 있느냐?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결국은 재벌 대기업들의 재벌 오너들의 탐욕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가 재벌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청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순환 출자를 금지하겠다.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해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겠다. 이런 내용이 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에게 시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법제화해서 이미 법제화는 됐습니다만 보다 강화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세 소득 재분배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재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6.2%였습니다. 그리고 무역수지 흑자가 410억 불이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경제 성적표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행복지수는 추락하고 있거든요. 이게 소수의 수출 대기업에 의해서 이루어간 성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서 서민들을 위한 복지 재원에 써줘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 동안에 90조라고 하는
부자 감세를 시행하면서 조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추락해버린 겁니다. 참여정부 마지막에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21%였습니다. 이걸 19.3%로 떨어뜨렸거든요. OECD 평균 조세 부담률이 26%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나라에서 조세 부담률을 19%대로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국가 이익을 포기한 것입니다. 정부가 직무유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조세 부담률을 정상화해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최대한 확대하겠다.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고의 복지 정책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해서 정책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재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소득 재분배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서민 일자리 창출, 이해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은 이렇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제 기본 목표인 보편적 복지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 국가는 이 구조는 중층 구조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3+1 보편적 복지 정책을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3+1 그러니까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여기에다만 온 돈을 쏟아부으면 결국은 전통적인 취약계층, 노인이랄지 그리고 장애인이랄지 빈곤층이랄지 이런 데 이제 지원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편적 복지는 우선적으로 장애인, 노인, 빈곤층, 실업자, 고아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보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3+3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거기다 두 가지를 얹었지 않습니까? 일자리 복지, 주거복지 이것은 보편적 복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 복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 우리가 이제 어려웠을 때는 선택적 복지였죠. 경제 성장 이후에 매우 가난한 사람들만을 선택해서 정부가 시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복지 정책이었습니다만 그런 정책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도 소비 지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보편적 복지 지출은 소비가 아니고 투자입니다. 보편적 복지야말로 그야말로 질 좋은 일자리 정책이고 성장 정책이고 국민 통합 정책이고 내수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 목표는 미래지향적 대한민국 건설입니다. 이것은 안보, 애교, 통일 정책과 관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기본 목표를 내걸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새누리당이 발표한 10대 약속을 보면 거기도 이제 세 가지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드디어 새누리당도 보편적 복지를 강령 정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엄청나게 변화를 한 것이죠. 지난 1월 달에 우리가 3+1 정책을 발표했을 때 그렇게 비난했던 한나라당이 이제 표심을 쫓아서 복지제도 확립을 기본 목표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한 시장 경제 그리고 적극적인 대북 정책 한나라당은 이 세 가지를 기본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책자에 3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는 24개 기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 뜨시면 또 선거운동 돌아다니시라 이거 읽어보실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한 장 넘기면서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경제 민주화 실현, 사람을 위한 경제 성장 실현, 노동자의 권익보장, 노동가치 존중, 보편적 복지, 평화와 통일이 함께 가는 대북정책, 성평등 실현, 행복의 기초단위인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청년, 노인들의 적극적 사회 참여, 장애인들의 진입장벽 해소,
실질적 무상의료 달성,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 평등가치 실현 교육, 문화의 나라 지향, 과학기술 육성, 세계 평화와 사람 중심의 에너지, 환경, 생태 정책, 안전과 안전의 농림수산식품 정책 수립, 해양 입국 모색,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공공재로서의 언론과 뉴미디어, 국민이익 우선의 애교통상 안보정책, 700만 재해동포의 역량 극대화, 권력개혁과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 새누리당은 10가지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국가 건설도 제시를 했고, 이제 우리 새누리당하고 민주통합당하고 이 내용의 차이가 엷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보수 정체성을 버리고 표심에 따라서 우리 정책을 베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강조해 주셔야 될 점은 아무리 정교하게 민주통합당의 정책을 베껴도 카피는 카피일 뿐 오리지널이 될 수 없다. 그 오리지널과 카피의 차이를 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모아서 이제 3월 초까지 민주당 선거 공약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제 3월 초가 되면 아마 경선이 끝나서 대부분 이제 공천 후보자가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때 총선 매니페스토 발표를 대대적으로 가질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꼭 경선 통과해서 3월 초에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